안녕하세요. 바른영어 입시연구소.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뀌는 고교학점제 영어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짧고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급 기준이 현행 4%에서 10%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 외에도 정부가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GP시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현재 출제되고 있는 대부분 고등학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대부분 이제 원문과 똑같이 출제를 하면서 빈칸 블랭크를 학교 선생님들이 조건, 문법에 맞는 힌트를 줘서 빈칸을 채워넣는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들어서 이 평가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정부는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중2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 고1도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GPL 평가 방식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형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 블랭크 없이 글의 요지를 읽고 조건에 맞추어 영어로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창의형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문법적인 조건 가이드라인을 줘서 답을 두세 개 정도로 한정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청라지역 시험 대부분이 기존 현행인 빈칸 영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창의형 서술형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평가가 40%로 확대된 지금 수행평가에서도 서술형 평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먼저 대략적인 수행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은 난이도 하짜리, 단어 암기 혹은 고교 듣기 평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 평가는 학생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요. 난이도 중상에 해당되는 통문장 암기 및 배열 문장 암기는 어느 정도 어법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현재 청라지역 고등학교 1학년에서 통문장 암기 수행평가가 출제되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길이의 글을 대략 약 10일 정도 암기할 시간을 주고 당일날 전체를 영작하는 내용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학생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외워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수행평가조차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문법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국어 수행평가, 수학 수행평가, 영어 수행평가, 그리고 탐구 수행평가, 한국사 수행평가까지 챙겨야 될 수행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10점짜리로 평가된 이 서술형 평가조차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난이도 상짜리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이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에 맞게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영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당일날 외워서 시험 보는 종류의 수행평가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작 수행평가의 경우 보시다시피 생기부 세특에 기재되는 중요한 수행평가이므로 주제 선택 또한 학생의 진로와 맞게 주제를 선택하고 문법에 맞게 정확히 영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인서울 소프트웨어학과에 진학한 청라 지역의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과 보안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에세이로 작성했고요. 2학기 때는 영장문 활동에서 소프트웨어 캠프에 겪었던 경험을 에세이로 적어냈습니다. 이렇듯 영작은 지필평가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특,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이 수행평가 말고도 근데 지필평가도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수행평가에서도 주제 당일날 시험 당일날 주제를 공개를 하고 즉석에서 에세이 쓰는 학교도 덜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고나 외고나 서울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인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실제 출제된 내용인 만큼 언제든지 청라 지역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예비 고1, 현 중3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하루라도 빨리 서술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서술형 공부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작은 문법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데요. 핵심 문법을 학습해야 영작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내신 서술형 시험과 수행평가에서는 문법 관련 감점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문법을 꼼꼼하게 제대로 학습해서 영작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서답형으로 나오고 있는 문법 OX 문제, 틀린 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서답형 문제 또한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술형 연습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구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구문이라는 거는 단어의 쓰임새인데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구문 학습을 하셔야지 풍부하게 영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서술형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구문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면서 어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능까지 이어지는 독해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는 지필시험이 모의고사와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교과서 지문들을 활용한 영작 샘플을 이용해서 연습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문장이나 영작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출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서술형을 많이 영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정리하고 문법을 토대로 구문, 표현, 단어들을 이해해 나가며 실제로 스텝 3에서 기출 영작을 해봄으로써 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끝난 셈이죠. 근데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창의형 서술에 대한 대비도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빈칸 영작이 아닌 창의형 서술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제에 맞춰 나의 생각을 문법에 맞게 서술하며 영작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바른영어 입시연구소에서는 문법, 독해, 서술형을 한 번에 잡는 서술형 패키지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구문, 독해, 서술형까지 한 번에 잡고 싶은 학생들 수강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수강 대상은 중1부터 예비 고1까지 수준별 분반 무학년제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인원이 많으면 꼼꼼하게 학생이 영작한 거를 체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학년제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요.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1:1 피드백 관리까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작이라는 게 기초 지식 없으면 바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어렵더라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면은 하위 개념 보충 학습 자료와 보충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 서술형 평가가 수행평가, 지필 모두 중요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고등학교 서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수강 문의는 게시물에 적힌 제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영어와 함께 서술형 패키지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감사합니다.